자, 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과정들, 그 문제풀이 했던 과정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거고, 지금 내가 하는 거지고, 내가 하는 풀이가 또 이제 이거는 솔직히 역학처럼 뭔가 이렇게 막 기발한 풀이가 있고, 뭔가 이렇게 좀 간결한 풀이가 생기고, 뭐 다르게 방법을 풀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적어요. 결국에는 이게 어렵다는 거는 변수가 많고, 식을 정리해야 되고, 이게 어려운 거야, 결국.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너네들이 여기서 이걸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요 문제들을 볼 때 뭐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은, 이제 이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 상황을 가지고 이거를 좀 많이 챙겨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처음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A가 온도가 T0라는 상황을 주고 고정되어 있으니까 A 압력이 뭐 의미는 없겠죠, 그지? 근데 온도는 어쨌거나 여기가 T0로 같을 것이고, 여기 이제 피스톤이 하나 더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자유롭게 움직이겠지. 그리고 여기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뚫어버렸어. 그러니까 대기압을 주겠다는 뜻인 거죠. 이거는 대기압이 P0가 설정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B인데, 자, 우리 B의 그 피스톤의 압력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B 피스톤의 압력은, 여기 압력을 내가 이제 P1이라고 설정할게요. 일단 여기 압력을 P1. 나중에 분명히 B는 이쪽으로 와서 압력이 바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압력을 P1이라고 설정하시면은, 면적도 모르니까 면적 A라고 놉시다. 됐지?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P1A만큼을 밀 것이고, 탄성력이 저장된 에너지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지. 얘가 분명히 압축될 거야, 저쪽으로 갈 때. 이건 팽창됐을 거고, 팽창됐으면 당기겠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KX. 자, 이제 얘가 이제 변형된 길이 얘를 X라고 봅시다. X. 그리고 또 뭐 있어? 이쪽으로 가야 될 압력이 하나 있죠. P0A. 여기 하나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1번 우리가 이렇게 놓읍시다. KX는요. KX는 뭐 빼기 뭐냐? P0 마이너스 P1의 A겠죠. 맞지? 이거 하나가 놓여질 거고. 자, 그림 하나 더 그리고 여기서. 자, A는 그대로죠. A는 그대로고, B가 좀 늘어났어. 이제 B가 늘어난 상태에서 얘가 압축이 많이 돼 있네요. 지금 돼 있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되는데, 됐지? 이렇게. 자, B는 부피가 2V0로 늘어났을 것인데, 원래 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얘들아 봐봐, 이게 떠올리지 않겠어? 우리 그때 했던 거 똑같아. 얘가 X 늘어났으면 얘는 EX지 않겠니? 그지? XX 늘어날 거 아니야, 저장량이 똑같으려면. 그러니까 EX고 부피가 V0니까 여기다 식 하나 더 쓸 수 있겠네. 뭐 쓸 거냐면은 V0는 EAX예요. 맞지? 요거 하나 만들었었어야 돼.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산정 포텐셜 변화량 가지고. 그러니까 V0는 EAX입니다. 됐죠? 그리고 압력이 바뀌었지. 자, 압력이 얘는 이제 P2로 바뀌었거든? 물론 온도도 바뀌었을 것이고. 온도는 바뀐 온도 T라고 놓을까요? T라고 놓고, 얘는 뭐 그대로 끼고. 얘도 온도가 T지? T인데, A는 뭐 그냥 건들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피스톤 여기다 놓고 해보자. 자, 얘가 P0A는 그대로인데, 맞지? P0A는 그대로인데, 탄성 포텐셜의 방향이, 탄성력의 방향이 KX가 바뀌었을 것이고, 이쪽으로 가는 게 P2A가 되므로, 얘는 또 한 번 쓸 수 있죠. 뭐 마이너스 뭐니? P2 마이너스 P0는 KX랑 같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따라서 P1 플러스 P2가 2P0고 이게 KX랑 같을 거라고. 됐지?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거 에너지 준 거. 우리가 결국 Q0는 4분의 1 RT0라는 걸 주고, 이제 공급한 열량 Q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열량은 B에 가했고요. 자, 보시면은 Q0가 4분의 1 RT0거든? 이건 뭐랑 같아야 돼? 2분의 1 KX 제곱이거든? 여기서 잘 보시면 지금 내가 써놓은 거 가지고 더 뭔가 좀 이어질 게 보이지 않아요, 여지가?
봐봐. 왜냐면은 자 여기 처음 거 기준으로 써보시면은 P1V0는 RT0거든 지금. 자 P1V가 RT로 보이고 여기 RT 들어있고 여기 KX 들어있는데 KX는 또 여기 들어있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정확히 여기 이걸 써야겠죠. P1 꼴로 맞춰줘야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첫 번째 상황만 갖고 해석을 해야 돼. 왜냐면은 첫 번째 화석의 관계를 알아야지 여기서 다시 변화된 관계를 알 거야. T도 어떻게 표현할든지 뭐 P2도 어떻게 표현할 건지가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P1 V0가 RT0인데 여기 RT0 들어있지? 그 다음에 2분의 1 KX제곱인데 KX 꼴에 또 여기서 요게 좀 들어있잖아. 요거. 됐어요?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봐봐. 4분의 1 RT0는 4분의 1 P1 V0. V0는 2AX는 맞지?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KX 제곱인데 얘는 똑같이 쓰면 2분의 1 KX 대신에 P0 마이너스 P1 A 그 다음에 여기다 X 근데 AX가 또 V죠 여기 그지? 얘가 지워지고요 2AX 얘도 지워지네 그러면 결론이 뭐야? 2P1은 P0 짜잔 그래서 다시 야 지금 내가 근데 이거 다 일일이 다 풀어 써가지고 복잡해 보이는 거야 사실 바로바로 너네가 풀면은 바로바로 쓰면은 그렇게 안 복잡할 건데 내가 다 일일이 쓰고 이렇게 하고 해서 단계를 나눠가지고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P1 플러스 P2가 2P0래. 2P1이 P0래요. P2는 얼마야 그럼? 얼마? 3P0인가? 맞아요? 아닌데? 뭐야 이거? P2가 얼마야? 2분의 3P0? 틀렸어 씨. 자, P2는 2분의 3P0 P1은 2분의 1 P0 이 압력이 몇 배야 그럼? 얘 1대 얘 3이네 그지? 그럼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죠? Q지 B가 받은 양이지 Q는 자 이건데 얘는 또 2분의 3 NR 델타 T잖아 그지? 이거 저기 물어봤던 거 뭐야? W 물어봤지? W 계산해줘야 돼. W 뭐에 대한 일이야? 대기압에 대한 일이잖아. 그치? 대기압에 대한 일 얼만데? P0, 3P0. 얘 뭐야? 여기 있어? 2분의 1 P0, 2분의 3 P0. 압력 변화는, 이거 W 먼저 해볼게. W는 이렇게 하면 돼. 얘가 2분의 1 P0고, 얘가 2분의 3 P0잖아. 이렇게 말할 거냐? 이거 W잖아. 그지? 그럼 이게 민넓이가 P0, V0란 말이야. P0, V0 맞지? 그래요? 얘가 V에서 2V니까 지금. 그러면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NR 델타 T를 우리가 모르잖아. 이거 알아야 되잖아. 근데 NR 델타 T 어떻게 할 거야? 압력 변화 구했잖아. 부피 변화 구했잖아. 얼마 변했어? 나중 게 얼마지? 나중 게 2분의 3P0 2V0에서 마이너스 처음 거는 2분의 1 P0 V0란 말이야. 그치? 얼마 변해요? 5P0 V0 변하지? 맞아? 2분의 5? 2분의 5인가? 얼마 변하는 거지? 2분의 5 변하네? 그러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변화량은 델타 U는 2분의 5 RT0만큼 변하는 거지. 그치? 맞아? P0 V0 NRT0니까 잠깐만. 근데
요게 P1V0가 RT0인데 요거를 2분의 1P0로 바꿔 써줘야 되네. 그지? 얘가 P1이 지금 2분의 1P0 V0니까. 따라서 P0 V0는 ERT0예요. 아, 이게 ERT0네. 요 W가 바로 나오죠. 이게 W는 ERT0네. 맞지? 이거 하나 되죠. 그러면은 맞아? 델타 U가 2분의 5인가? 2분의 5 아니야? 15 나와요. 15. 총 15 나오죠. 아니, 지금 저거 뭐죠? 나 지금 하다 말았어 지금. W 하다가 중간에 W 구했어. 요거 아직 하다 말은 거야. 이거 델타 U라고 쓰면 안 되는구나. 미안, 이거 델타 U라고 쓰면 안 되네. 이게 뭐라고 써야 돼? NR 델타 T라고 써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2분의 5 P0 V0는 NR 델타 T거든. 델타 T거든. 뭐 NR은 빼먹으면은 R 델타 T인데 P0 V0가 뭐니? 얼마니? ERT0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 나와? 델타 T가 5T0 나오죠. 델타 T는 그지? 나중 게 6T0, 처음 게 T0니까 5T0 나온다고. 그럼 따라서 델타 여기 자리에 집어넣을 거는 뭐니? 2분의 3 델타 T 자리에 OT0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인 거지. 결국. 그러면 2분의 15. 근데 하나 빼먹은 게 또 있죠. 뭐 빼먹었어? A. 맞지? 왜 A 해줘야 돼? A 똑같이 해냈거든. 몰수 똑같거든 지금. 그러니까 N몰 이게 2배 해줘야 되겠지. 2개가 변한 거니까. 그래서 자 결국에는 15RT0고 여기 2RT0 더해지니까 17RT0 나오는 거야. 저 그래픽 때는 이거? 네. 어. 압력이 직선으로 올라가요. 직선으로 올라갈 건데 같은데. 탄성력이잖아, 얘가 지금 탄성력이 작용하고 압력이 변화 생기는데 그죠? 힘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하게 변해야지. 탄성력도 일정하게 생겨야 되고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뭐 커브가 생기지 않냐 이거지. 커브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커브? 뭐요? 이 그래프. 커브가 저거 X축이 뭐죠? 부피요? 그러면은 일자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커브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KX잖아요. 근데 부피가 X에 비례하다는. 그죠? 그러면은 원래 X축이 변이면은 저 일자인데. 맞아. 탄성력 fx 그래프로 봐도 되겠구나. 그지? fx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거 fx 그래프를 여기 부피랑 압력으로 바꿔도 되는 거잖아. 면적 곱해가지고. 그지? 그렇게 보시면 그럼 설명이 될 것 같으네. 됐죠? 그럼 복잡하지? 근데 W가 얘가 한일양이거든. 얘가 한일양은 P 델타 V거든. 그 델타 P도 변했고 부피도 변했지. 그러면 부피가 이게 이제 PV 곡선을 그려보면은 압력 변화는 2분의 1P에서 2분의 3P로 갔고 부피 변화는 V에서 2V로 간 거잖아. 그지? 민넓이가 지금 얼마 나와? PV 나오잖아. PV가 RT0고요. P대로는 KX가 여기서? 네. 이거? KX. 어디 이거? 이거? KX가 P0 마이너스 P1A잖아. 이게 둘이 같은 거잖아. 그러면서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지?
아 이거 A 빼먹어서 그런가 보다. 여기 다 A 빠졌다. KX가 힘이잖아. EP0A 그 다음에 P1 플러스 P2A. A가 빠졌네. A 이렇게. 근데 이렇게 또 풀면은 풀리는데. 그렇지 할만하지.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생각해봐. 지금부터 계속 매주 이런 문제를 조금씩 풀어봐. 근데 문제 풀이 과정이 다 비슷비슷해. 그러면 나중에 비슷한 문제 풀 때 그냥 똑같이 풀면 되는데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그냥. 그거 차이야. 근데 이거 우리가 풀이 방법을 너네가 숙지하시면은 그렇게 또 막 뭐 이게 무슨 진짜 막 말 그대로 엄청나게 손도 못 댈 만큼 풀이가 어렵다 뭐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은 생소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익숙해질 거라고. 지금 처음이니까 그래, 초반이니까. 너네 충분히 이런 문제 연습 많이 하시면은 괜찮을 거라고. 준다? 이거 26점 위로 가는 사람인데. 아까 그 2를 왜 곱하는 거였어요? 2를 왜 곱하? A하고 B하고 온도변화 같은데 2를 왜 곱하냐고? 2를? 모두도 같잖아. 온도변화도 같고 모두도 같잖아. 이때 1로 곱하는 Q를 B에다 줬는데 B가 열을 받아서 자기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A도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W도 하겠지? 자 11번 더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A는 고정된 금속판, B가 압축이 돼 있다가 진공 중에 탄성력 연결돼 있고 탄성 포텐셜. 근데 얘가 이제 그대로인 상황에서 여기서 A는 고정돼 있고 B가 이렇게 돼서 얘가 압축이 많이 됐네. 자, 요 상황인 거고요. 처음에 얘가 가지고 있던 내부 에너지 값이 3E0고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가 E0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처음에도 정지 나중에도 정지. 피스톤 가있던 천천히 이동한 정자였다. 맞지? 일단 이거 보이지? 봐봐. 나중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4E0래. 그럼 늘어난 길이 얼마인 거야 지금? 처음에 x 나중에 2x. 그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량이 1대 4로 갔으니까 늘어난 길이는 2x겠네. 야 그러면은 우리 이게 압력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는지 알겠어? 압력 2배 되죠? 그치? 자 처음에 압력을 P0라고 합시다. 여기는 2P0가 돼요. 맞지? 탄성력이 2배 됐으니까 탄성력이 2배 된다면은 압력은 2배가 되겠죠. 얘가 P0에서 2P0로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맞지? 자 이게 되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봐봐. 얘가 처음에 저장되고 있는 에너지는 2분의 3RT0라고 놓을게. 몰수 1몰이니까. 근데 이게 얼마냐면 3E0래요. 그러니까 RT0는 2E가 되겠지. 그지? 자, 근데 얘가 부피가 지금 처음에 늘어난 이 변형된 길이를 X, 얘를 EX라고 했거든, 지금. 그러면은 나중에 부피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그래프 한번 유추해볼게. W 구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그래프 그리는 게 좋다 그랬어. 얘는 무조건 압력이 P0에서 시작해서요. 이렇게, 좀 제대로 그리자. V0로 시작했다고 치면 여기 처음 부피가 V0로 본다면은 얘 무조건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맞지? 여기 부피가 얼마인지 몰라. V라고 할게 그냥. 이거 우리 교재에서 풀었던 문제잖아. 그지? 이 밑넓이가 뭔데? 얼마지? 3Q 32 는 얼마니? 2분의 3 P0 V-V0 하면 되지. 됐어요? 됐네.
그 다음에 또 조건 뭐 있었어 여기서? RT0를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죠? 얘 봐봐. 얘가 지금 RT0가 2이거든 지금. 그럼 얘도 2제로죠. 2제로인데 얘도 지워지면은 2제로가 얼마나 같아지는 거니? 2제로가 P0 V 마이너스 V0랑 같은 거잖아. 그죠? 2제로는 P0 V 마이너스 V0랑 같은 값이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 P0 V0는 NR RT 제로랑 같은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RT 제로가 2라 그랬으니까 이거 N은 무시하고요. 이 P0 V0가 2가 되네.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2 제로는 P0 V0가 마이너스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2이지 2. 그러니까 다시 쓸게. 제대로 쓸게. 다시 여기다 씁시다. 4 제로는 P V0가 되겠죠. 거꾸로 썼구나. P0 V 이렇게 되겠지. 맞지? 나중 V 값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겠네. 그러면 나중에 에너지가 얼마예요? 물어보잖아. 자, 얘는 압력이 얼마지? 2P0. 부피는 V. 그지? P0V가 4이거든. 그러면 자, 얘는 2P0V가 NR 나중 온도 T인데 P0V가 4이니까 8이고요. 8,2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RT0를 2로 놨으니까 얘는 4RT0가 되고 얘가 RT인 거잖아. 따라서 나중에 온도 값은 4T0네요. T는 4T0가 되네. 그죠? 얼마 변했어, 온도? 3T0 변했지? 자, Q를 받아서, Q를 구하는 거잖아. Q를 받아서 델타 U 플러스 W 할 거고 W 값은 지금 3이 제로니까 델타 U 값만 찾는 거잖아. 델타 U 값은 온도 변화 2분의 3 NR 델타 T가 얼마니? 3T 제로죠. 이거잖아. N은 뭐 무시할게. 자꾸 습관적으로 쓰네. 이게 RT 제로가 이게 그거잖아. 3T 제로 변한 거. T 제로에서 4T 제로 변했으니까. 그럼 3T 제로는 얼마야? 얘가 6이니까 3T0는 6이 제로죠. RT0가 2이니까 3T0는 6이고 6, 3, 18, 9이 제로? 뭐야 왜 무슨 이상해? 2배? A 고정된 금속판인가? 그러네요. A 고정된 금속판. 이거 뭐가 잘못 계산했나 봐. 그러니까 다시 얘가 델타 T를 구한 거잖아. 델타 T를 구한 거니까 얘가 4T0, T0, 3T0 맞죠? 그러면 9, 2분의 9에서 2배 하니까 9 RT0니까 9 RT0는 얼마야? 18 2 제로 이거에다 플러스 3이 제로 더한 거니까 21이 제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됐지? 2배 해야 되는 이유는 A가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방법이죠. 그치?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아?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 봅시다. 빨리 합시다. 이거 이제 개념이 사실 여기는 특수상대성 이론이고요. 자, 요 얘기는 너희가 생각해봤을 때 이제 개념적인 부분은 많이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그냥 기초적인 내용은 빨리 정리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제 이걸 소홀히 하고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자,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마 학교에서 이걸 어렵게 변형시키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력학처럼 되게 어렵게 내서 뭔가 이게 좀 계산을 준다든지 좀 이렇게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아마.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능 기출 정도 난이도라고 봤을 때는 쉬워요, 굉장히. 근데 이게 살짝만 조금 난이도를 올려버리면은 또 말도 안 되게 어려워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난이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야, 여기 파트가.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쉽게 가든지 아예 손도 못 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기출 난이도라고 봤을 때는 수능 난이도로 봤을 때는 비교적 여태까지 기출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부담이 있는 파트는 아니다 라는 건데 너희들이 이해를 잘 못해버리면은 이제 그것도 엄청 어려워질 거죠. 해석이 안 되니까. 자, 특수상대성은 특수한 경우고요. 특수한 경우라는 거는 알짜 힘이 0일 때를 얘기합니다. 즉 이게 이제 관성계죠. 특수한 경우라는 거는 관성계를 얘기한다는 거. 뭐 정지하거나 또는 등속도 운동하는 상태를 우리가 관성계라고 하니까 그 관성계에서 발생하는 상대성 이론이야. 자, 상대적인 이야기죠. 상대적인. 상대성이라는 거는 절대적의 반대죠. 상대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특수한 경우, 즉 이제 관성계에서 적용되는 어떤 원리를 두 가지를 이제 가정을 하거든.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가정이 필요해요. 가정. 이제 가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성 원리지. 자, 이 상대성 원리라는 거는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이미 기존에 한참 전부터 갈릴레이부터 다 정립이 됐던 이야기고 당연한 기본적인 이야기야. 이게 뭐냐면은 거기 써있기로 뭐라고 써있냐면은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관성계라고 했죠.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자, 관성계는 뜻이 뭐야? 알짜임이 0일 때야. 물리 법칙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F는 MA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알짜 힘이 0일 때 관성계에서 F는 MA는 성립한대요. 근데 이걸 거꾸로 살짝만 다시 말하면은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F는 MA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비관성계랑 관성계랑 비교하면은 F는 MA가 성립하지 않을 때가 생겨버려. 뉴턴의 역학에 오류가 생겨요. 비관성계, 관성계를 같이 놓고 보면. 그럼 그런 거를 설명하려고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도입되는 거고, 일단 우리는 특수만 배우는 거기 때문에 특수는 단순하게 관성계에서, 즉 정지해 있거나 또는 등속도 운동하는 상태면은 F는 MA가 무조건 성립할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을 까는 거죠. 이건 기본 조건이야, 그냥.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은 안 나올 거라고, 여기서. 됐지? 이게 상대성 원리요.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상대속도예요. 상대속도. 너네 상대속도 뭔지 알잖아. A가 본 B의 속도가 바로 상대속도죠. 그러니까 이제 A를 뭐로 보는 거니? A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A를 기준으로 봐서 얘가 관측한 B의 속도가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도는 전부 다 상대속도야. 일반적으로 속도 이러면 전부 다 정지 관측자가 바라본 속도지, 보통은. 관측자가 움직인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그런 속도조차도 원래는 반드시 뭐여야 돼? 상대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 첫 번째, 물체의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다. 이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죠. 운동이라는 거는 두 글자로 속도라고 하시면 돼요. 속도. 속도는 상대적이다. 이건 이미 갈릴레이, 뉴턴 다 정립이 됐던 거야. 아인슈타인이 새롭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속도라는 개념은 상대적이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고 관측자가 필요하고 관측자가 바라본 또는 어떤 기준에 대한 속도값이 정의가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속도가 얼마다라고 그냥 정의가 될 수 없다는 얘기. 즉 만약에 내가 관측자인데 내가 내 스스로 관측자 스스로 관측자의 속도를 알 수 있어 없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쓸게. 자신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속도를 알 수 없다. 됐죠?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속도 절대 알 수 없다고. 만약에 내가 관측자야. 관측자 나 기준으로 제 속도는 알 수 있다고. 근데 내가 내 속도 스스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 속도는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비교값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비교가 없이, 기준 없이 내가 내 속도를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이게 정지등속 상태지. 이게 만약에 가속만 돼도 우리가 안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너희가 생각을 해봐. 만약에 어떤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어. 이 방 안에 갇혀있는 거야.
얘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서 있다 갑자기 기울어지고 있어. 그럼 얘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가속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갈 수 있겠지. 또는 등속도 운동하다가 힘을 받아서 힘을 왼쪽으로 받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내가 등속도 운동 상태잖아? 또는 정지잖아? 절대로 이 안에서 스스로 구분 안 되지. 맞지? 절대로 구분 안 된다고. 내가 갇힌 공간 안에서 내가 내 속도가 정지하고 있는지 속도인지 속도가 있다면 만약에 10m/s인지 2m/s인지를 알 수 없다고. 절대 자기 자신 스스로는 자기 자신 속도를 알 수 없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창문이 하나 뚫려 있어가지고 창문 바깥에 배경이 보여. 그러면 내 속도 알 수 있지. 배경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확실하지 않지. 배경도 같이 움직일 수 있지만 하지만 적어도 기준에 대한 속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거기 책에 보시면은 포물선 운동과 제자리 운동 있지. 이 갈릴레이가 이미 했던 얘기거든.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정해졌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관측자가 2명이 있어요. 개가 2개가 있는 거야. 이게 흐르는 강물인데 강물에 배에 A라는 관측자가 있고 B라는 관측자가 있다고 합시다. 얘는 가만히 바깥에서 서 있는 이제 육지에 서 있는 사람이고 이 배는 왼쪽으로 만약에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A계와 B계는 상태가 좀 다르죠. 정지 상태와 등속 운동하는 상태로 다른데 만약에 이 배 위에 C라는 애가 공을 하나 들고 이 공을 던질 거거든. 이 공의 운동을 A라는 관측자가 봤을 때와 B라는 관측자가 봤을 때 어떻게 측정될 것이냐인데 A가 볼 때는 C와의 위치 변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개는 하나의 개로 볼 수 있겠죠. A와 C는 하나의 개에 속해 있고 둘 다 등속도 운동하는데 이때 A가 공을 던지는 걸 보면은 제자리 운동으로 보일 거라고. 그죠? A가 C가 공을 던지면은 A가 바라보았을 때 C는 이 공은 제자리에서 운동을 하는 거로 보일 것이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B라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던지는 위치와 받은 위치가 서로 다르겠죠. 공이 이제 운동하는 동안 배가 이동할 거니까. 그래서 최고점의 높이는 같을 건데 공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거라고. 포물선 운동을 할 거라고. 이게 B가 봤을 때. 그러니까 B가 봤을 때 저 물체의 운동은 포물선 궤도를 가질 것이고요. A가 봤을 때 저 공의 운동은 제자리에서 운동하는 연직 상하방 운동을 할 것이라고. 연직 방향의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차이점이 생기지. 누구 말이 맞아야 돼? 바라본 관측자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서 자기 말이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A가 볼 땐 제자리 운동이고 B가 볼 때는 포물선 운동이 맞는 거야. 그냥. 다만 얘가 올라가는 최고점의 높이,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중력 가속도, F/ma는 당연히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얘기지. 운동 상태만 다르게 관측되는 거죠. 속도 자체가 다르게 관측될 수 있어도 실제로는 F/ma의 법칙 안에서는 틀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됐지? 운동이 상대적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너네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였어. 움직였죠. 누가 운동한 거야? 내가 운동했어? 아니면 너네가 운동했어? 알 수 없어? 내가 볼 땐 너네가 운동하고 너네가 볼 땐 내가 운동했지. 누구 말이 맞아? 각자의 말이 맞지. 다만 확실하게 사실은 누가 운동했어? 진짜로. 진짜로 누가 운동했어? 내가 운동했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운동했다라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칠판이 있기 때문이야.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칠판에 대해서 너네들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칠판에 대한 위치 변화는 없잖아. 하지만 나는 칠판에 대해서 위치 변화가 생겼지. 내 위치가 여기서 칠판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로 위치가 변했다는 거는 칠판이 확실하게 뭐가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칠판이 없었다고 가정해봐.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우주에 그냥 존재한다고 보시면은 배경이 없지. 공간이 없지. 그러면 서로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서로 보면 무조건 서로가 운동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상대성 원리라는 자체가.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의 생각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사고 실험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상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거울을 들고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은 내가 만약에 빛의 속력이 얼마니? 그지? 얘는 C이고 3 곱하기 10의 8승 m/s거든요. 이게 빛의 속력이야. 그러면 내가 거울을 들고 내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빛이 와서 내 얼굴에서 반사가 될 것이고 거울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 눈으로
들어온다는 뜻인데 이때 속도가 c일 거고요. 빛의 속도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빛의 속력으로 달린다고 합시다. 운동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거울에 내 얼굴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죠. 내가 빛의 속도로 가면서 빛도 c로 갈 거니까 같은 속력을 가져버리면 안 보일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생겨. 안 보이면. 왜 문제가 생겨? 안 보이면 문제가 생겨. 방금 상대성 원리가 위배되거든. 왜? 멈춰 있는 사람 보이는. 응? 내가 내 스스로 내 속도를 알아버려. 맞지? 상대성 원리는 자기 자신의 속도를 스스로 알 수 없다인데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알아버린다고. 그죠? 왜냐면 내가 달리기 막 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 거울에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미 빛의 속도로 가고 내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 걸 알 수 있거든. 나 스스로. 그럼 거울이란 건 도구잖아. 거울 없어도 돼요 그냥. 거울 없어도 빛이 내 눈으로 못 들어올 거 아니야. 내가 빛의 속도로 간다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 보겠지. 그지? 그러니까 원래 속도라는 개념은 상대적이고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속도를 스스로 알 수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한다면은 내가 내 속도를 스스로 알아버리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을 세우죠. 광속 불변의 원리.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그 가정을 하나 더 세워요. 말 그대로 광속 불변이야. 광속은 뭔데? 빛의 속도지. 빛의 속력은 불변이다. 불변이라는 얘기는 뭐니? 절대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빛의 속력은 절대적이다. 광속 불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속도라는 개념은 상대적인데 이게 상대적인 거 맞는데 속도는 다만 빛의 속력, 빛의 속도는 광속은 얘는 절대적이다. 상대적이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뉴턴 체계에서 뉴턴의 운동의 개념은 전부 다 뭐에 대한 거냐면 시간에 대한 운동이지. 공간에 대한 운동이지. 시공간은 절대적인 개념이었잖아. 근데 아인슈타인 생각에는 시공간이 뭐여야 돼? 상대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물체의 속력은 상대적이라고. 왜 얘가 상대적이 돼야 되냐면은 빛의 속력이 절대적이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라는 개념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변인데 이 속도라는 개념, 물체의 속도를 측정했을 때 그 속도가 상대적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시간이나 또는 시간 또는 이제 공간이죠. 공간이 뭐란 얘기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공간의 상대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야. 시공간의 상대성. 시간과 공간이란 개념은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적이다. 누구에 대해서? 빛의 속력에 대해서. 얘를 기준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야. 얘 속력을 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빛의 속력으로 달려도 얘는 얼마로 가는 거야? 빛의 속력으로 가는 거야. 내가 심지어 C라는 속력으로 달린다고 하더라도 빛은 그냥 C로 간다는 거지. 그러므로 빛은 거울에 도달할 것이고 결국 결론은 뭐야? 내 얼굴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보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상대성 원리도 위배가 되지 않고 광속불변이기 때문에 광속이 당연히 절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내 속도와 상관없이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속도 상관없이 빛의 속력은 C인 거야 그냥. 그래서 저 두 가지 원리가 다 맞아야 된다. 그럼 이 두 가지 원리가 다 맞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가정이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공간이 상대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간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변할 수 있죠. 그 변하는 현상을 시간 팽창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같은 말로 지연이죠. 시간 팽창, 시간 지연. 두 번째는 길이가 이제 수축된다. 공간 수축이라 그래. 길이는 수축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지. 시간 팽창, 길이 수축이 가장 대표적인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현상이에요. 됐지? 근데 다만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비교값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물체의 속력이라는 값이 빛의 속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비교값이 비교 대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속도가 10의 8승이거든. 그 정도 속도에 근접할 만큼 빨라야지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속력, 뭐 10m/s, 100m/s의 속도는 이 속도에 비하면 택도 없는 속도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루는 특수상례성 이론은 이런 시간 팽창 길이 수축은 조건이 필요해요. 매우 빠른 속도. 매우 빠른 속도라는 거는 이제 그 빛의 속도에 근접할 만큼, 뭐 0.6c나 8c 정도 되는 그런 빛의 속도의 60 또는 80% 정도의 속도를 가졌을 때 이렇게 우리가 비교의 대상을 할 수 있고, 시간이 느려지거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을 측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다야. 됐죠? 자, 특수상례성 이론의 도입이고요. 이게 도입. 특수상례성 이론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 나와 있잖아. 이 마이컬슨, 이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 이제 그 무슨 실험인지 알죠? 개념적으로 에테르 찾는 실험이잖아. 에테르가 뭘 얘기하니? 그치, 얘는 빛의 매질. 매질임과 동시에 에테르는 무슨 존재로 인식했냐면은 그 시공간의 절대성으로 이제 상징적인 존재였어. 왜냐면은 뉴턴의 운동에서는 기준이 누구야? 물체 운동이. 시간이나 공간이죠. 근데 시간은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거고, 공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칠판이 공간이라면 칠판을 공간으로 이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 동안 얼마큼 변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우주 스케일로 갔을 때는 분명히 이 공간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이 기준을 우리가 물체 운동을 어느 한 지점으로 정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뭐 태양을 중심으로 기준을 잡든지, 아니면은 뭐 지구를 중심으로 잡든지, 어떤 위치, 임의의 위치를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준의 의미가 없다는 거지. 공간은 그냥 어떤 특정한 뭐 임의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전체적인 공간으로 그냥 그 자체를 설정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에는 모두 다 기준점이 있을 거라고. 그걸 에테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공전을 하잖아.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을 하면은 분명히 태양에서부터는 빛이 날라오거든, 지구로. 근데 빛은 매질이 필요했죠. 그 당시에는 파동이었으니까. 그럼 빛의 매질이 있어야 되고, 그 매질을 에테르라고 했어. 우주에는 태양과 지구 사이는 진공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빛을 전달시켜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물질이 있을 거야. 그게 에테르고, 지구는 에테르라는 그런 어떤 이 가득 차 있는 어떤 기준 상에서 상대적으로 운동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에테르가 기준이에요. 물체 운동. 뉴턴 역학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 뭐 공간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에테르에 대해서 운동한다 라고 이제 봤거든. 그러면 지구의 입장에서는, 지구가 공전을 이쪽으로 하면은 지구 입장에서 에테르가 어떻게 오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올 거 아니야. 이렇게 에테르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구의 입장에서 에테르는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에테르는 상대적으로 반대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그렇다면은 분명히 에테르의 방향으로 날아가는 빛과 에테르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방향, 수직 방향으로 날아가는 빛의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차이가 생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실험을 하죠. 그게 무슨 장치냐면은 반거울 장치를 이용해서, 이게 반거울이죠. 반거울은 장치가 빛의 일부 빛은 통과시키고요. 얘를 그대로 일부 빛은 반사를 시키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거울을 하나씩 더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같은 경로상을 운동하게 한 다음에, 자, 빛이 진행하다가 일부의 빛은 튕겨져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반사돼서 다시 투과. 일부 빛은 첫 번째 반거울을 투과한 다음에 여기서 반사돼서 다시 반사가 되는, 이렇게. 이런 식의 경로를 나누는 거죠, 빛이. 그리고 지구의 공전 방향을 이쪽으로 설정해 놓고 그 방향대로 이제 빛을 쏜 거야, 실험 장치를. 그럼 에테르는 반대 방향으로 불어오는 걸로 느껴지겠고, 이걸 에테르 바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에테르 바람이라는 게 불어져 올 것이다. 그러면은 요 검출기 안에 들어오는 빛은요, 반드시 경로의 차이가 생길 것이다. 이 방향의 노란색 빛은 에테르의 방향대로 지금 영향을 받을 것이고, 분홍색 빛은 에테르와 수직으로 운동하니까 에테르 속도가 무관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할 수 없어야 된다. 분명히 어떤 경로 차이가 생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땠어? 실제로는 동시에 도달하죠. 실제로는 동시에 도달합니다. 무조건 동시에 도달했어요. 이 실험을 아주 수백 번을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은 항상 검출기에 동시 도달합니다. 따라서 에테르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에테르가 없다는 얘기는 빛이 매질이 필요 없다. 또는 빛의 속력은 다르게 측정되지 않고 항상 어떤 경우에서도 같은 값을 측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 실험까지 일단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현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칠판 좀 지우고 갈게. 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현상인데, 현상. 일단 첫 번째는 시간 팽창. 자, 시간 팽창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죠. 같은 말로 시간 지연인데, 이건 좀 헷갈리지 맙시다. 시간 지연인데, 이게 의미는 우리가 식은 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너네가 절대적으로 까먹지 말아야 될 거. 고유시간의 정의. 고유시간의 정의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고유시간의 정의는 우리 같은 위치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고유시간이라고 하고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고유시간의 정의, 같은 위치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거는 뭐 빛이 출발했다, 빛이 도착했다, 뭐 빛이 스쳐 지나간다, 뭐 이런 거거든. 출발, 도착 이런 걸 사건이라고 봐. 보통은 너네가 지금 다루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사건은 빛이 출발했다, 도착했다 이 정도야 그냥. 근데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이 고유시간이고, 이 고유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화된 방법이 뭐냐면은 고유시계, 그러니까 광자시계라고 불리는 애가 있어. 광자시계. 빛시계라고도 해요. 빛시계. 빛시계라고 하는 건데, 이 광자시계를 이용해서 잘 봐봐. 빛이 출발을 해서 위쪽에 상단에 있는 거울을 맞고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빛이 아래쪽 거울에서 출발해서, 이게 사건이야, 다시 거울에 맞고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그 위치가 같은 위치거든. 그럼 고유시간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사건의 발생 장소가 하나의 장소, 같은 장소면은 그 시간은 고유시간의 그 위치, 지위를 가질 수 있어. 고유시간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길이가 L이면요, 고유시간을 T0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고유시간의 크기는 얼마냐면 C분의 2L이라고. 근데 출발해서 거울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했어. 곱하기 2하면 얘랑 똑같지. 근데 그 시간은 고유시간이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크기는 같을지언정 고유시간이 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는 좀 커요. 맞지? 크기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값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고유시간의 정의가 될 수 있냐. 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이 같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상대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거는 어느 관측자의 입장에 따라 다 다르게 측정이 돼.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성을 가지려면, 어떤 특정한 고유값을 가지려면은 그 위치나 장소가 변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놓으시고, 현재 우리가 배우는 고유시간의 정의는 빛시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출발, 도착을 같이 한다. T0라고 정의한다. 값은 C분의 2L을 보통 놓게 되고요. 이걸 토대로 뭘 하냐면은 시간 팽창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간 팽창식이 이거거든. 감마. 이제 T0가 고유시간이죠. 이 T는 팽창시간이야. 이 감마는 이제 로렌츠 인자라고 부르죠. 로렌츠 인자라고 불리우는 어떤 특정한 식인데, 이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 식으로, 저 광자시계로 고유시간을 설정하는 거죠. 자, 이거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우주선이 하나 있는데,
이 우주선에 관측자 P가 들어있고 바깥쪽에는 관측자 Q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우주선이 매우 빠른 속도, 빛의 속도에 근접할 만큼 엄청 빠른 속도로 다 운동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빛시계를 설치해 놓고, Q도 동일한 빛시계를 설치해 놓고요. 이 길이가 L로 같습니다, 지금. 이 길이는 L로 같은 거야, 이 길이가. 그리고 동시에 P와 Q가 시간 측정을 하는 거죠. 고유시계로. 근데 문제는 봐봐. 자, 첫 번째는 Q가 본 이 빛시계를 B라고 할까? 이 빛시계를 A라고 할게요. A 빛시계, B 빛시계가 있는데 Q가 본 Q가 본 B시계는 고유시계가 나올 거고요. 왜냐면 Q가 봤을 때는 빛시계가 출발 도착할 거거든, 이렇게. 같은 장소거든, Q가 봤을 때. 그럼 T0는 C분의 2L로 측정이 될 것이고 그냥 고유시간이 되는 거야, 그냥. 맞지? 자, 여기 하나 해볼게. P가 본 A는요, 이게 더 고유시계죠. 고유시간이죠. T0 나오지? 왜냐면 P 입장에서 나는 움직여, 안 움직여? 나 안 움직이죠. 움직이지 않고 누가 움직이냐면 Q가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P 입장에서는 빛시계가 출발 도착을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고유시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고유시간으로 정리가 돼요.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니? 문제는 Q가 본 A 시계를 측정할 때 문제가 생기지. 왜냐면 Q가 봤을 때는 우주선이 엄청 빠른 속도로 운동하니까 빛시계가 잠깐 운동하는 사이에 이 우주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해서 여기까지 와버려요,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버리는 거야. P 위치가 여기까지 와버려요. 위치가 변해버리지. 그러면 Q가 본 B의 시계의 출발 장소는 여기인데 빛이 그동안 이렇게 날아갈 거거든, 지금. 그렇지 않니? 빛의 경로가. 그러면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가 달라지니까 이건 고유시간이 절대 될 수 없죠. 그래서 Q가 본 A 시계를 우리는 T라고 놓을게요. 이 T 값을 우리는 정의할 수 있다고.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유도 과정을 통해서 봐봐. 얘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요 길이가 L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그 선분의 길이를 2분의 1 VT라고 넣을 수 있어. 속도가 V고 우주선이 간 시간이니까 시간이 2분의 1T니까 V라는 속력으로 2분의 1T가 써요 해서 여기를 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 윗선분도, 여기 이 빗변의 선분도 2분의 1CT라고 정의를 할 수 있죠. 얘는 C의 속력으로 갔을 거니까. 맞지? 우리 아까 했던 거 생각해봐. 야, 우주선이 V로 날아가는데 빛이 C로 출발하고 가고 있어.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러면 그 속도는 C 플러스 V가 돼? 안 되죠. 그냥 C죠. 자, Q가 봤을 때 이 속도는 그냥 C예요. 그냥 빛의 속력은. 맞지? 이런 생각 하지 마. V라는 속력으로 가는데 그 안에서 우주 빛이 날아간대. 너네가 봤을 때 V 플러스 C 같이 속력 더해져? 이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그냥 C가 보인다.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Q가 내 시계로 본 시계가 T0거든? C분의 2L 하는데 얘는 C분의 2L이 일단 넘어가죠, 무조건. 그러니까 T 값은 T0보다 무조건 커지겠지. T0보다 T는 반드시 커져요. 그럼 얼마나 커지냐? 이제 시간이 달라진다는 건 이해가 가죠, 충분히. 얼마나 커지냐를 보시면은 요거 제곱한 값이랑 요거 제곱한 값을 더해서 요거 제곱값이랑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뭘 정의할 수 있냐면은 t는 이제 이 시간 t를 저걸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t는 c분의 2l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 분의 1로 정의가 된다는 얘기죠. 저걸 풀어낸 식이죠, 그냥. 그렇다면은 요 왼쪽에 있는 c분의 2l 값은 Q가 본 B의 시간 값인 T0가 될 것이고요. 요 값은. 이건 T0 값이 되고 요 값을 우리는 감마라고 정의를 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 식의 구조를 보시면요. 감마는 반드시 1보다 크거나 같을 것인데 이 감마 값에 대한 특수값을 정의하면 첫 번째, 속도가 1m/s입니다. 속도가 1이면은 이게 C의 제곱이 거의
9 곱하기 10의 16승이잖아.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죠. 말도 안 되게 큰 값입니다. 그러니까 9 곱하기 10의 16승분의 1은 0이고요. 그럼 감마가 그냥 1이지. 맞죠? 그 말은 t 값이나 t0 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고요. 그지? 시간 팽창이 일어나? 안 일어나죠. 그냥 같은 시간이야. 그러니까 Q가 본 B의 시계나 Q가 본 A의 시계는 같은 값이라고. 이 속도가 적당하게 느리면 1m/s, 100m/s, 1000m/s 의미 없지. 10의 16승분의 10이나 10의 16승분의 100이나 뭐가 달라? 저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 그지? 죽을 때까지 세도 못 세는 숫자인데 저거는. 평생을 숫자만 세도 저걸 다 못 세고 죽을 거라고. 그 정도로 큰 값이야 저거는. 같은 값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속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 얼마지? 1000m/s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체의 가장 빠른 속도는 뭐 우주선이겠지. 12km, 11km, 12km m/s 1초에. 그러니까 11,000, 12,000 되는 거잖아. 1초에. 그게 끝이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돼야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빛의 속도에 근접할 만큼 빠른 속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V가 0.6c 정도 되는 속도 값을 가졌을 때 그러면 감마는 얼마니? 4분의 5 값을 가질 것이다. 0.6c 제곱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그럼 이제 정리돼가지고 감마가 4분의 5가 나오고요. 세 번째 V가 0.8c 정도 되면은 감마 값은 3분의 5 정도의 크기를 가질 것이다. 요 두 개의 값은 특수값이니까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냥 외워서 푸셔야 되고, 뭐 만약에 계산 문제를 계산 문제 주겠죠. 아마 이거 계산 문제 나올 거야. 얘들아, 최근 수능 트렌드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과거에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왔었거든. 과거에는 뭐 몇 년, 몇 광년, 뭐 속력 얼마 이런 거 안 나왔었어. 그냥 A가 B를 보면 시간이 느리게 보인다. 뭐 길이가 짧아 보인다. 이렇게만 나왔어. 정성적인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출제된 문제들을 보시면은 직접 거리를 계산하고 뭐 시간을 계산하고 몇 년이다 라고 하는 그 크기를 구하는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특수값을 이용해서 실제로 너희가 거리나 시간이나 뭐 이런 거를 체크할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V가 C이다 이면은 얘는 뭐니? 0이죠. 0분의 1은 무한대거든. 무한대 의미 없지. 무한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V가 C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모든 물체의 운동은 V라는 속도로, C라는 속도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빛 말고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봐봐. 잘 봐. 야, 감마가 만약에 감마가 3이라고 합시다. t는 t0에 감마잖아. 그럼 감마가 3이래. 그럼 내가 1초라고 할게. 예를 들어. 그럼 얘는 3초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이거 해석을 잘 봐. 말로 해석을 잘 봐봐.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감마가 3이라 그랬을 때, 자, Q가 본 내 시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빛 시계는 1초가 측정이 되는 거야. 그냥 1초가. 문제 없죠? 나는 그냥 내 시계는 그냥 1초인 거야. 근데 Q가 본 A의 시계는 3초거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저놈의 시계를 쳐다보니까 3초가 지난 거라고. 3초라고 크기가. 그러면 Q가 본 A의 시계, 즉 P의 시간이죠. P의 시간이죠. Q가 본 P의 시간은 빨리 갔어, 느리게 갔어? 내 시계로 1초 간 동안 제 시계로 3초 간 거잖아. 그러면 내가 저놈의 시계를 봤을 때 제 시간은 빨리 가서 느리게 갔어. 느리게 간 거야? 내가 1초 가는 동안 쟤는 3초 갔는데? 내 시간으로 1초 가는 동안 제 시간으로 3초 갔단 말이야. 그러면 제 시간은 빨리 가서 느리게 갔어. 아니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야 그냥 이 상황을. 봐봐. Q가 본 내 시계는 1초거든. 내 시계는 1초인데 내가 제 시계 보면 3초라고. 감마가 3이면은 나 1초 때 쟤 3초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1초 갈 때 쟤 3초 갔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쟤 보면 시간이 빨리 갔어, 느리게 갔어?
애가 누구예요? Q.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반드시 Q가 P의 시간을 보면은 느리게 가야 돼. 네, 그렇죠. 그치? 근데 요 숫자를 갖다 집어넣어서 생각해 보니까 느리게가 안 나와. 그렇지 않니? 뭐가 잘못됐어 지금? 내가 지금 말을 잘못한,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봐봐. 우리는 Q가 본 P의 시간이 느리다는 건 무조건 알고 있죠. Q가 본 P의 시계에 느리게 가요. P가 본 Q의 시계도 느리게 가요. 맞지? P가 볼 때는 내가 운동 안 하고 Q가 운동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운동하는 관측자를 봤을 때, 운동하는 놈을 봤을 때 운동하는 시간은 무조건 느리게 간다. 맞지? 근데 그럼 감마가 3이라고 하자. 감마 커지나 무조건. 3으로 하면은 T0 고유 시간이죠. 내 시계로 1초 갔어. 제 시계로 3초가 가는 거야. 누가 관측했어요? Q가 봤어.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자, 느리게 가는 건 알고 있는데 내 시계로 1초 간 동안 제 시계로 3초 갔네? 제가 빨리 가는 거 아니야? 내 시계로 1, 2 가는 동안 제 시계 1, 2, 3 간 거니까? 1, 2, 3, 4 가니까? 아니 사건이 뭐예요? 사건? 그냥 시간 측정한 거야 그냥. 내 시계로 1초 갔어. 제 시계로 1, 2, 3, 4 간 거야. 더 커진다며 숫자가. 더 길잖아 시간이.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거? 같은 사건 걸릴 때 같은 사건을 측정하는데 이게 시계로 보면 헷갈리지. 엄청 헷갈려. 이 숫자를 넣으면 되게 헷갈린다고. 민준이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이 시계로 1초 만에 일어난 건데 걔는 그거 하는데 3초나 걸렸으니까 느린 거 아니에요? 내 시계로 1초 만에 일어났는데 쟤는 그거 하는데 3초 걸렸다고? 빨리 간 거 아니야? 1, 2, 3 간 거니까? 느리게 간 거야? 3초나 걸린 거니까. 3초 걸린 거니까 느리게 갔다? 맞아? 이게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봐봐. 이 시간 팽창은 있잖아. 얘들아, 시간 팽창은 지연이 느린 거거든? 뭐가 팽창된 거냐면은 시간의 간격이 팽창이 돼요. 시간 간격 팽창이야. 됐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초 한동안 제가 1, 2, 3, 4 간 게 아니야. 제 숫자가 빨리 간 게 아니라 내가 1에서 2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내 시간 기준으로는 1초란 말이야. 됐지? 근데 내가 제 시계를 보면은 제 시계는 1에서 2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 1에서 2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 3초가 걸린 거야. 이 시간의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이 팽창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1에서 2 가는 동안 쟤는 2까지 가 못 가? 못 가는 거지. 내가 1에서 2 가는 동안 제가 1, 2, 3, 4 간 게 아니라 2까지도 못 간 거라고. 다시 말하면 시계로 봤을 때는 내가 1에서 4초가 되는 순간 쟤는 몇 초가 돼? 2초가 되겠지. 시계를 봤을 때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 알겠어? 여기서 팽창되는 숫자 3은요. 시각과 시각 사이 간격이 시간의 팽창이고 우리가 시계를 읽을 때는 다르지. 이거랑. 맞아? 만약에 잘 봐봐. 만약에 내가 내 시계로 12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시계를 봤어요. 내 시계로 1시간 지났거든. 근데 감마가 3이야. 그러면은 내가 제 시계를 봤을 때 똑같이 12시에서 시작을 했는데 얼마까지 간다고 시간이? 그러니까 12시 20분이 되는 거라고. 이게 3배 팽창한 거야. 그러니까 숫자로 봤을 때는 얘는 60분이고 쟤는 20분이니까 짧아진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이게. 맞지? 시각을 읽는 게 아니니까. 시간을 보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요거 말로 할 때 헷갈리지 맙시다.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됐지?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수축 마무리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 현상은 길이수축인데 얘도 결론은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공간이 짧아지는 거야. 그럼 길이수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유 길이를 정의하셔야 되는데 이 고유 길이는요 L0라고 보통 많이 쓰고 얘는 있잖아 그냥 정지 길이야.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길이가 돼. 관측자가 봤을 때 정지에 있으면 그건 고유 길이에요. 그냥 고유 길이, 정지 길이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봐봐 A라는 행성이 있고 B라는 행성이 있는데 이렇게 놓고서는 Q라는 관측자가 있어. 근데 Q가 봤을 때 A도 정지해 있고 B도 정지해 있어. 그러면 Q가 본 A와 B 사이의 거리는 L0고 이게 고유 길이가 될 거라고. 이게 고유 길이의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길이 측정했을 때는 뭐 멈춰있는 사이의 길이거든. 그냥.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 정지 상태의 길이가 x0인 우주선이 P가 들어있어. 아까 그 우주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우주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여기를 이제 A, B 사이의 길이를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야. 자, Q가 보았을 때 이 우주선의 길이는 X로 안 보일 거라고. 맞지? X로 보인다고요. 왜 X라고 보이냐면은 우주선이 움직이잖아. 멈춰있는 길이가 고유 길이니까. 그러니까 Q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는 A, B 사이의 길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선의 길이인 거지. 우주선 길이는 X, A, B 사이의 길이는 L0 이렇게 보일 거라고. 맞지? 반면에 이게 Q가 본 거고 반면에 P가 본 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A, B 사이의 길인데 이거는 뭐로 보여? L이라는 새로운 길이를 만들어 줄게. 왜냐면은 P가 볼 때는 누가 움직이니? 나 빼고 다. A도 움직이고 B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지. 그러면은 A와 B 사이의 길이가 고유 길이가 나올 수 없지. 변형될 거야 무조건. 그래서 그 길이 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선 길이는 자 P가 봤을 때 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럼 내가 본 우주선의 길이는 어떻게 돼? X0로 보이겠죠. 이게 고유 길이라고.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X0. 자, Q가 봤을 때는 우주선 길이가 수축될 거야. 무조건 짧아져요. 자, 수축하는 방향은 항상 이 수축 길이의 방향은 운동 방향으로 수축됩니다. 운동 방향으로만 수축이 돼요. 그냥 전체 수축이 되는 게 아니라 운동 방향으로만 수축이 일어납니다. 길이 수축은요. 이렇게 비교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B 사이의 길이 L이고요. 우주선 길이는 X0 이렇게 놓으시면 되게. Q가 봤을 때, P가 봤을 때 각각.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정의한다고. Q가 봤을 때 L0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자, 봐봐. 잘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Q가 볼 때 A, B 사이의 길이가 L0인데 그걸 누가 움직이니? P가 움직이죠. 속도는 V라고 합시다. 그러면 L0는 뭐라고 쓸래? P가 L0라는 길이를 V라는 속력으로 얼마 동안 갔어? 출발은 A에서 출발했고 도착은 B라는 위치에서 도착했지. 고유시간 나올 수 없죠. 맞지? 우리 애들 고유시간이 항상 내가 얘기했죠. 어떤 관측이 되더라도 사건이 지금 두 개야. A에서 출발, B에서 도착. 이 사건 두 개인데 Q가 봤을 때는 출발 장소랑 도착 장소가 다르니까 절대로 고유시간이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T가 나올 거라고. T가 왜 나와? Q가 보면 P의 시간 빠르게 운동하잖아. 팽창될 거 아니야. 이게 하나가 되고요. 자, P가 봤을 때 어떻게 할까? L은 누가 움직이니? A가 P가 볼 땐 A가 나에게 V라는 마이너스 V로, B가 나에게 마이너스 V로, Q가 나에게로부터 마이너스 V로 각각 운동하잖아. 그럼 Q가 봤을 때는 B가 V라는 속력으로. 시간 얼마? T0지. 얘는 왜 T0야? 같은 위치. 내 위치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왜냐면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A가 출발했거든. A 출발 사건.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위치로 B가 도착. 누가 움직였어? A, B가 움직였잖아. 나 안 움직였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는 바뀌지 않았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출발과 도착이 같은 그 사건 간격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고유 시간이 나옵니다. 얘는. 그래서요 결론은 L0는 VT, L은 VT0. 정리하세요. V 자리에다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L은 L0 곱하기 T분의 T0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치? 그러면 T분의 T0 값은 뭐랑 같아야 돼?
로렌츠 인자의 역수값이랑 같은 거지. 그래서 L0 곱하기 감마분의 1이라는 식이 항상 나오게 돼요. 됐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L은 L0 곱하기 감마분의 1. 됐죠? 쌤 근데 로렌츠는 누구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로렌츠 변환이라는 로렌츠 변환식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변환식이에요. 변환식. 일종의 그 좌표계 변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로렌츠 변환에 그 관련된 이야기거든 이게. 너네 그 상대속도 계산할 때 그거를 이제 상대속도 그 축 바꾸는 거 있잖아. 좌표 바꾸는 거. 관성계에서 좌표 바꾸는 게 그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하거든. 그런 것처럼 이 로렌츠식도 약간 그냥 어떤 그 이걸 팩터라 그래. 팩터 값이라고 하는데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정리한 식이야. 수학적인 식이야 그냥. 됐죠, 이거 길이수축.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일단.